줄 타가지고 상업에서 얼굴만 내놓고 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얼굴만 맞겠네. 얼굴만 다쳐.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찾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뭘까요, 진짜? 성형수술의 역사입니다. 오, 성형수술. 성형수술은 지금 되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 맞아요.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최신일 것 같은데? 패션일 것 같죠? 일단 성형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형수술의 정의가 뭘까? 뭘 성형수술이라고 할까, 우리가? 미용수술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 성형수술은 좀 더 범위가 커요. 화상 같은 것도 성형외과에서 보긴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인체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변형을 무수하는 데 사용하는 예술이며 기능적인 장애와 보이는 모습을 정상 또는 그에 가깝게 교정하는 것을 이제 성형수술의 정의라고 한 17세기에 이제 이탈리아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17세기에? 네, 그 정의 자체는 17세기야. 근데 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 자, 이제 옛날이에요. 처음으로 시행된 성형수술은 부위가 어딜까? 왠지 막 혹 같은 거 떼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혹, 여기는 손? 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시행되는 성형수술은 뭐죠? 쌍꺼풀? 쌍꺼풀. 쌍꺼풀이라고? 아니, 쌍꺼풀이죠. 쌍꺼풀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코예요, 코. 기원전 800년 전까지 넘어갑니다. 고대 인도, 고대 인도야. 인도 사람들은 이제 벌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잘못을 했어. 근데 여전히 내 밑에서 일은 해야 돼. 근데 누가 봐도 얘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어. 어떤 표식을 남기고 싶어. 근데 이제 눈을 뽑아봤더니 눈을 뽑으니까 기능이 떨어지잖아. 뭐 손을 잘라? 이것도 기능이 떨어지잖아. 낙인 같은 걸 할 생각은 안 했나? 낙인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 거야. 더 큰 벌을 줘야 돼. 할 때 통증도 더 있고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을 때 코는 잘라도 숨이 쉬어지잖아. 게다가 이제 인도의 아리아인들이 이제 코가 높으니까 자르기도 쉬워. 덜컥 잘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가 이렇게 생긴 게 위에서 내리는 비도 막아주고 앞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물질이나 바람 자체도 막아주고 이게 없으면 바람 불면 먼지 들어오겠구나.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건 고려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내가 얘한테 벌을 줬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몰락한 거야. 얘가 그래서 도망 노비가 되거나 풀렸어. 근데 나는 코가 없잖아. 그래서 인도는 코 재건 수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재건 수술을 어떻게 해? 그 슈스르타 계속 얘기하는 그분. 내가 하나 잘못 알고 있었는데 슈스르타 상이타는 슈스르타가 쓴 책의 이름이고 슈스르타가 그 의사분의 이름인데 그분이 코 재건술을 하는데 어떻게 진짜 대박이야. 뭔가 동물의 피부를 인식했나? 아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국소피 판수를 이마를 돌려서 코를 재건해요. 어떻게 해? 어떻게? 이마에 이렇게 혈관이 올라가잖아. 그 혈관에 따라서 피판을 자른 다음에 건너서 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마 뭉툭하게라도. 피부가 사라지잖아요. 이마는 당겨서 꼬매면 되니까. 이게 지금도 사용하거든요, 이비인후과에서. 그때 했다고? 우리가 코가 사라지면은 이마근을 이용하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튜브 형식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때 이걸 시행을 했어요. 그걸 진짜 했다고? 완전 선진화된 수술을 했어, 인도에서. 그때 마취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하긴 적고 하잖아. 하지. 그러니까 많이 죽었겠지만 했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후로 이제 인도에 있는 문물이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근데 코 성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코 안 자르니까. 유럽에서는 코를 안 잘라. 유럽은 뭐 어떻게 해? 유럽은 코 안 자르고 그냥 목을 베든지 뭐 교수형을 쳐하든지 뭐 불을 태우든지. 코를 자르는 건 코를 인도에서. 자르진 않았어. 인도에서 성행하던 그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먹물로 이제 문신을 하거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코를 자르지 않았어, 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도에서 발전한 거구나.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완전 사장이 돼 있다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15세기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갔다가 뭘 갖고 왔지? 매독을 들고 왔어요. 초기 매독이 지금보다 훨씬 독했기 문드러지지 때문에 않나? 이런 말단 조직들이 사가서 없어져요. 괴사되죠. 괴사가 돼. 근데 이제 코가 자꾸 사라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재건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인도에서 넘어왔던 게 남아있겠어? 2000년이 지났는데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일반인들은 그냥 코 없는 대로 살거나 죽었겠지. 근데 이제 그치. 귀족이니까, 귀족이야. 근데 코가 지금 없어졌어. 우리 영주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 대장장이한테 가. 대장장이가 딱 보고 우리 영주님 콧대가 이렇게 생기셨었으니까 그거 모양대로 쇠를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만들어. 그다음에 이제 무두장이한테 가. 제일 좋은 소가죽으로 이렇게 씌웁니다. 코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다 꼬매. 어떻게 됐겠어? 씨, 그게 되나? 가죽으로요?
뭐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여기다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어?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죽었지. 다 동물 가죽이랑 내 피부랑 한 번 이 바늘에 통과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이제 거기 있는 균이랑 뭐 이게 이물질 반응도 있고 해서 다 죽었어. 이게 근데 비참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어디서 이상한 짓 해서 죽으면 전 세계가 알잖아. 그때는 옆 동네에서도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죽었다더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계속 이런 그렇게 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안토니오 브란치라는 의사가 매독이 심지어 번지기도 전에 조수가 코를 다쳐가지고 그걸 재건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수술을 했어. 양피지에다가 일단 코 모양을 그려. 그래서 그 양피지를 잘라가지고 그걸 팔뚝에다 대고 그려. 그다음에 팔뚝에 살을 잘라서 끝에 한쪽 면을 남겨서 혈액 공급이 되게 한 다음에 팔을 이렇게 붙여요. 그다음에 그걸 여기다 꿰매. 그러면서 이걸 묶어요. 이 상태로 2주가 지나면은 여기서도 피가 통하는 거야. 그때 여기를 딱 자르고 여기다 호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재건하는 수술을 개발해놨어요 이미. 한 번씩 그렇게 있는 사람들 뭐 시간 여행자인가? 근데 물론 인도보다는 좀 후진 방법이긴 해. 여기를 돌리는 게 낫지. 이게 좀 그렇잖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탁 하면 이거 또 안 될 거 아니야. 쇠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이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정보가 막 돌아다니진 않으니까 이 사람 죽고 나서 100년이나 지나서야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죽진 않는구나. 이게 거부 반응이 생기진 않는구나라는 걸 배워서 그때부터는 코가 없어지면 팔로 이렇게 하는 수술이 이제 성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가 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대두되던 학문이 우생학과 골상학이에요. 인간은 우열한 종이 있고 또 열등한 종이 있다. 근데 이거를 골상학, 그러니까 생김새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전 유럽에서 유대인을 되게 미워했어요. 베니스의 상에 보면 샤일록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되게 탐욕스럽고 돈만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 인종의 특징이 있어. 매부리 코가 있고 코가 약간 길어. 근데 이게 뭐 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전 유럽이 그걸 떠들면서 차별한단 말이야. 생긴 걸로. 코 생긴 거 보니까 이거 유태인이구만. 저는 유태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실제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너무 선입견이 진짜. 우리 엄마도 나 어렸을 때 콧구멍이 보인다고 돈 빵빵 쓸 것 같다고 막. 아 착했지 그러면 네가 뭐 껄렁껄렁했냐? 이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수술로라도 어떻게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부리를. 매부리를 깎아내고. 그게 니즈가 생겼구나. 근데 그때 사회적으로. 당시에 뭐가 없죠? 항생제가 없고 소독을 잘 안 해요. 그 상황에서 코를 수술한단 말이야. 와 여기는 말초인데? 많이 괴사가 돼. 그래서 역으로 재건술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 매부리 하려다가 코가 망가져서 다시 또 재건을. 그때 비로소 슈츠르타 상이타가 썼던 저서를 발견합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때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어가지고 걔네만 살려서 돌리면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발전을 시작했지만 재건술은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있었는데 1914년 대전쟁이 하나 벌어지죠. 1차 세계대전. 그 전까지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전열 보병이 나가요 앞으로 가 용맹스럽게 가 그럼 저쪽에 보여 그럼 1열이 쏴 얘는 죽었구만 살았어 그럼 이제 난 엎드려 그럼 뒤에 내가 쏴 세 번째가 쏴 그리고 나 그동안 막 장전해가지고 쏘고 가까워지면 이제 칼로 뽑아 싸우고 이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맞아. 전쟁의 정석.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데 참호전이 생깁니다. 달려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도착한 애들이 불 타가지고 상업에서 얼굴만 내놓고 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얼굴만 맞겠네. 얼굴만 다쳐. 사람들이 얼굴의 부상이 집중돼. 근데 그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눈을 맞았다거나 턱을 맞았다거나 이러면 살아날 수가 없어. 죽네, 머리나. 죽네. 근데 코는 내가 옆으로 돌아보고 있는데 날라와서 맞췄으면 코는 산단 말이야. 귀랑 코는 살겠네. 잘하면. 그래서 1914년부터 종전시까지 코 재건 수술을 보면은 매년 달라. 처음에는 기껏해야 이마근 돌리다가 나중에는 뭐 튜브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콧구멍까지 제대로 된 코를 만들기도 해요. 막 갈비뼈 같은 거 잘라가지고 코뼈 이식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의학에서 쓰는 코 재건술이 거의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지금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개념이 그때 나왔어. 전쟁과 이게 통해서 성형수술이 발달을 한 거죠. 유방수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미용수술이 나오기도 시작하는데 미용수술도 역사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성형수술의 역사는 여기까지. 재건수술의 역사. 재건수술의 역사도 사실상. 그 샷타 뭐? 수스리타. 수리타 분은 진짜 시간 여행자.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는 썰이 지배석이에요. 고대 인도의 아주 위대한 명의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그 사람이 정의한 병이 너무 많아. 백내장도 치료했지, 뭐 성형도 했지. 그 이게 정도는 거의 너의 그 건모의 그 정도 급 아니야? 그 사람도 못하지.
약간 랍비나 어떤 이집트에서 이모탭을 가리키는 어떤 현자를 가리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거 써라 검은 머리 이집트 의사. 다 검은 머리인데 그러면 이집트 검은 머리인데 유방 성형도 궁금한데 옛날 사람들 그걸 왜 할 생각을 했을까? 난 그게 궁금해. 왜 했을까? 사실 나 이낙준 쌤의 의학의 역사 보면 하는 방식 이런 것도 기괴하지만 왜 처음 이랬을까? 니즈가 사실 좀 궁금한 거야. 시작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천천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의 역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